자, 보겠습니다. 일단 명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명제에 와서도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진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그다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명제에 와서 개념일 때는 참거시시라거나 뭐 대우라거나 그런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을 다 했으면은 이제 그런 게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걔를 완벽히 알고 있고, 그 다음 논리는 사실 참거지, 여기서 다뤄줄 참거지 판별만 좀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P이면 Q이다가 이미 명제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였죠? 두 줄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지? 다가 참이다 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게 다르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진리집합을 생각을 했었을 때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을 P,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얘가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원소가 대충 이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만약에 P라는 조건이 X의 제곱은 1이고 Q라는 조건이 X는 1이라고 하면은 얘를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X의 제곱이 1이라고 했을 때 X는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얘가 -1도 될 테니까. 이거 진리집합 생각해보면 얘는 -1과 1 둘 다 되는 거고, 얘 진리집합 생각하면 1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분집합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의 방향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 방향은 되는데 이쪽 방향은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맞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또 알아둬야 되는 거, 이런 현상을 바라봤을 때 P면 Q다가 참이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뭐뭐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죠? P가 쏘고 있으니까, 그치, P가 시작됐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Q가 주어가 됐다라고 생각할게요.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면은 Q는 얘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뤄줄 중요한 내용, 참거지 판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이제 수학이나 요새 좀 나도 수업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뭐 게임 얘기나 운동 얘기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 실력을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마추어 실력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싸움이나 머리 싸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바뀌게 돼요. 게임이든 운동이든. 게임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발로 하니까 명중률이 비슷한 사람 2명 있다고 해봐요. 근데 명중률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티어가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명중률이 비슷해, 그냥 피지컬이 다 비슷해,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지? 대가리. 그렇죠. 뇌지컬에서 좀 차이가 나죠. 위치라거나 상황 판단이라거나, 여기서 모여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앞서 나가야겠다, 그런 것들. 운동도 마찬가지로 키나 몸무게나 아무튼 피지컬이 비슷하다고 하고 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어디로 가 있어야 공이 잘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저 다른 수비수가 어떻게 나한테 뭉치는지 안 뭉치는지,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미 베이스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고득점이 되고 싶으면 그 다음 내용을, 그러니까 참거지 판별을 좀 열심히 해두셔야 됩니다. 머리를 더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여기서 쓱 쓸 건데, 그런 것들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야 됩니다. 시험 시간에 찾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오늘 문제풀이 해주면서 처음 본 사람들처럼 내가 좀 다 증명을 해준다거나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설명할 수 있고, 아, 이게 참이다, 이게 거짓이다 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의 제곱이 B의 제곱이랑 같다고 했을 때, 이걸 봤을 때 A는 B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얘가 플러스, 얘가 양수, 얘가 마이너스 음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방향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랑 B랑 같으면은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가 아니라 A의 제곱은 B의 제곱. 얘랑 그러면 같은 말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 좋습니다. 완벽해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또 A랑 뿔마 B랑 같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랑 서로 같냐 다르냐, 필충이냐 아니면 필요냐 아니면 충분히냐 라는 걸 물어봤을 때 보자마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저런 것들을 헷갈려 하면은 3등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요. 물론 운이 좋아서 2등급에 될 수 있는데 인솔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게 헷갈리면은, 근데 저거를 깔고 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실력이 돼야 고득점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고득점 이상이 되고 싶으면은 이런 것들도 보자마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랑 같으면은 이거 몇 번씩 언급했죠? 홀수 제곱은 그냥 쓰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A랑 B랑 같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꼭 세제곱이랑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A의 2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B의 2n 플러스 1제곱이랑도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식 말고도 다른 식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얘는 A 빼기 B의 n제곱의 계산 결과가 0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물론 실수일 때요. 여기 지금 A, B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실수라는 보장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실수라는 보장이 없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A랑 B랑 둘 다 0이라는 거랑 같나요? 실수라는 보장이 없었으면은 안 되죠. 왜냐면 얘가 I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안 되는 거고 이쪽 방향은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온전하게 이쪽 방향으로 성립이 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A랑 B가 실수이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다 실수 조건이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부등식에서도 있는데 X랑 Y랑 비교했을 때 Y가 더 커.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X분의 1과 Y분의 1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 아니죠.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당연히 반대로도 안 되는 내용인데, 만약에 얘가 X, Y 곱이 양수야. 그러니까 둘 다 부호가 같다 라는 조건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둘 다 가능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얘는 참것이 필요충분 이런 라인으로만 만들어지는데 절대부등식 같은 것도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절대값 X 플러스 Y랑 그 다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랑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라는 걸 비교하면은 얘가 무조건 작고 얘가 무조건 크다 라는 걸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씩 말하죠. 등성 조건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가 언제 등호 성립을 하냐면은 둘이 부호가 같거나 0이었을 때, X, Y의 값이 0 이상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를 베이스로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잘 풀어보면 됩니다. 유제 1번부터 쭉쭉 풀어볼게요.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얘 여기 참이고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골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이라고 했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참이 되고 그 다음에 대우가 거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우가 거짓이라는 것은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대우 명제랑 원래 명제랑 참거짓을 공유하니까. 네. 오케이? 따라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다, 이게 만족하는 걸 찾아라 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기억부터 볼게요. 왼쪽 명제가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랑 같다 가 될 것이고, 오른쪽 명제가 A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랑 같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같아지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왼쪽은 A랑 B랑 같다는 말이 아니죠. 얘는 A의 값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B의 값이랑 같다랑 동치가 되죠.
오케이? 근데 이 오른쪽은 A랑 B랑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쪽 방향이 되나? 맞네요. 얘는 A랑 B랑 같으면은 A가 뿔마 B가 된다 라는 말이 맞게 되죠. 그래서 얘가 되고 반대가 되나? 아니죠. 딱 이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었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절대값, B 절대값이 0이라는 것은 A도 B도 0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라는 것은 얘도 A랑 B랑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필충 조건이죠. 필충 조건이 되는데 문제가 원하는 건 필충 조건이 아니라 여기 참이고 그 반대 원래 방향으로서 된 게 거짓인 걸 원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니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부정이 되어 있는 부정이 아니라 A는 0이 아니면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헷갈리죠.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녀석의 대우나 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편리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원했던 것은 얘 이렇게 여기 참이고 원래 방향이 거짓인 걸 원했는데 이게 보이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우를 만들 겁니다. 대우를 만들면은 not 동그라미 이면은 not 네모이다 라는 걸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 되는 것도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not 동그라미를 써보면은 얘는 A는 0이고 B는 0이면은 자 그리고 not 네모를 써볼게요. not 네모는 A, B의 값이 0이다 가 되는 겁니다. 됐죠? A가 0이고 B가 0이면은 A, B가 0이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근데 A, B가 0이라고 해서 A, B 둘 다 0이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안 되는 말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만 맞게 되는 건데 부정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맞죠? 따라서 디귿이 맞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왜냐면은 여기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네모에서 동그라미로 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증명하기에는 좀 복잡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의 대우를 써가지고 오케이? 대우 원래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향을 바꾸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니까. 됐죠? 그러면은 not 동그라미이면은 not 네모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A는 0이고 B는 0이면은 A, B가 0이다. 맞는 말이 됐죠? 하지만 반대는 아니죠?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녀석의 부정이 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부정,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모든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 방향 바뀔 수 있잖아요. 이거 고려해서 바꾸면 되겠지. 따라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게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x가 존재하게끔 하는 k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참수를 한번 그려보았을 때 이 참수로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이 닿긴 했지만 어떤 녀석에 대해서 0보다 작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얘는 안 되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이 두 개가 되게끔. 근이 두 개가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판별식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A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의 값이 15보다 작으면 16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거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가 15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P의 범위는 2부터 6까지 Q의 범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수업에서 말했죠. 어떤은 exist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exist X 어떤 X P이고 Q라는 거니까 그 말은 P 교집합 Q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하나라도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위에 거 그림 그려보니까 얘는 여기가 2이고 여기가 6쯤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해보니까 얘는 x-1, x-a가 0 이상이다 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과 누군가가 해가 됐는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a가 돼가지고 그리고 얘는 벌어진 범위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a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얘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0이거나 마이거나 마이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런 케이스는 아예 안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자연수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가 1이 되고 a가 어디쯤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한 여기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등호가 있군요. 이거 다 그 다음에 a가 이 6이랑 같은 라인에서 여기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a가 사실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2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왜냐면은 1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랑 얘랑 이 녀석의 교집합에 하나라도 존재하잖아.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2 가능하고 이 사이에 있는 거 가능하고 6까지도 가능한데 7이 되는 순간 겹치는 게 없어지지. 따라서 a의 값은 2부터 6까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해서 이거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2부터 6까지 가능한데 그 다음에 얘가 1에서도 가능해. 1에서도 그러면은 얘는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왜냐면 여기 1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x-1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사실상 모든 수가 되는 거잖아. 됐죠? 따라서 1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 개수가 6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습니까? 없죠? 뒤이어서 쭉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3번 볼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고 어떤가 모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PQR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역을 좀 구분을 해볼 건데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영역이라고 할게요. 기억 그냥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귀찮아져서 자 말로만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어떤 P에 대하여 어떤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따라서 어떤 X에 대해서 X가 P의 원소이면 X가 Q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X는 P에 들어가는 X는 Q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이거 집합적으로 써보잖아요. 이 말은 P 차집합 Q랑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아무튼 어떤 녀석이 여기 안 들어가냐? 1번이 딱 그 녀석이죠.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가는 녀석. 1번 영역이 되는 거니까 어떤 하나라도 존재한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모든이잖아요. 모든 P의 원소에 대해서 아래 안 들어간다라고 했고 다시 모든 X P의 원소에 대하여 얘가 아래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모든이니까 얘는 1번 영역, 2번 영역 다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다 아래 안 들어가냐? 맞는 말이죠. 오케이? P에 들어가지만 둘 다 아래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어떤 Q차 P에 들어가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 얘는 XR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데 Q차 P 영역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은 Q차 P, Q한테만 있는 걸 말을 하는 거니까 3번, 4번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중에 어떤 것은 아래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맞죠? 4번이 맞는 말이지. 오케이? 따라서 디귿도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개념은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절대값 방정식을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알려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x 플러스 y는 1을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얘를 그리면은 얘는 x절편도 1이고 y절편도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자, 이거 말고 x 절대값, y 절대값 1이 x 절대값 플러스 y 절대값이 1이 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현빈이 비슷했습니다. 자, 1, 4분면에 있었던 걸 가지고 다 거울 대칭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x 절대값 플러스 y 절대값이 뭐 2가 되는 녀석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거 다 떼고 x 플러스 y는 2라는 걸 하나 그리고 x 플러스 y는 2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1, 4분면에 그려진 녀석들을 다 거울 대칭시키면 됩니다. y축 대칭시키고 x축 대칭시키고 원점 대칭시켜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응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의 값이 뭐 4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얘는 y절편이 4이고 x절편이 2인 녀석이니까 y절편은 4, x절편이 2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이 다 거울 대칭 된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됐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은 절대값 x 플러스 3 절대값 y의 값이 6이 되는 걸 그려라 라고 하면은 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2가 되는 거니까 x절편이 6, y절편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베이스로 하고 4번 풀어볼 거예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내가 언급해 준 겁니다. 4번 마이너스 1,1이 있고요. 마이너스 1,3이죠. 잘못 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1,3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여기에 나타내는 어떤 집합 C가 있습니다. C에 속하는 점 P에 대하여 어떤 점인지 몰라요. C에 속하는 점 P에 대해서 A, P, B의 각도가 90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A는 얘고 B는 얘인데 P가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걔가 90도가 됐으면 좋겠다. 2학년 2학기 내용이죠. 얘랑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90도가 됐으면 좋겠다. 얘를 지름으로 가지는 원 위의 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0,0부터 마이너스 1,3까지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 되는 이 원이 있어서 P가 여기 점에 있거나 여기 점에 있거나 여기 점에 있거나 여기 점에 있거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여러 개 닿아도 되고 단 하나라도 닿으면 되겠죠. 왜냐면은 어떤 점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만족하게 되는 K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이 K라는 게 좀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적당히 만나가지고 한 이 정도로 만나져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에 대해서 A, P, B의 각도가 90도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요? 이렇게 여기 닿아 있으면은 이렇게 각도가 90도가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도 그러면은 얘도 한 이쯤 점에 대해서 이렇게 90도가 되겠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언제까지 되냐? 얘가 바깥쪽에서 접할 때까지 되겠죠? 한 이 정도 접할 때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좀 따로 이쁘게 그려보면은 가장 K값이 작을 때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만나는 이렇게 K값이 만들어질 때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큰 K값을 예상을 해보면은 바깥쪽 한 이쯤에서 접하고 이쯤에서 접하게 되는 이런 K값. 여기서 만나는 그런 K값을 구했을 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습니까? 없죠? 자꾸 뭘 먹기만 하는데 다 필기하고 있니?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필기로 테스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 거기 우리 공부한 데까지 해가지고 한 30문제 되죠? 30, 40문제 되겠지? 그 중에 몇 문제 추려가지고 필기 테스트 할 거예요. 필기 테스트 어떻게 해요? 그냥 지필 테스트랑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주는데 다 필기하면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랑 아무튼 자 그러면은 최소랑 최대가 되는데
차근차근 구할 건데 원래 이거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바닥풀이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얘는 쉬워요. 파란색만 좀 빠르게 구해보면은 4분원 한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때 K값이 최소 K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아까 내가 언급했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여기 위치가 루트 10이 될 텐데 그게 딱 Y 절편이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때 K값은 최소가 되면서 최소가 되면서 루트 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 이해 안 되면 말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는데 바깥쪽에서 접할 때가 최대의 K값이 되겠죠. 한 이 정도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K값이 최대가 되는데 원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기타 등등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옵저버 스킬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스킬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하적으로 풀겠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 보니까 느낌 싹 보니까 이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기울기 대 여기 변화량인데 여기 변화량의 길이 비율이 1대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얘가 접하는 거니까 수선의 발이 되겠죠.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만 떼와서 생각해 볼 거예요. 얘만 이렇게 떼와서 생각을 해볼 건데 오케이? 얘랑 얘랑 닮음 아니야? 이 전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직각 가지고 있고 여기가 공통각도니까 똑같이 닮음이 되겠죠. 그러면 길이 비율이 똑같이 1대 3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1대 3이니까 여기 길이 비율은 루트 10이 될 텐데 오케이? 실제 길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여기가 루트 10. 그러면 1에서 루트 10이 곱해진 거니까 여기도 루트 10이 곱해져서 3루트 10이 실제 길이. 오케이? 여기 길이도 루트 10이 곱해져서 실제 길이가 10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길이가 10이다, 여기 길이가 10이다, y절편이 10이다, 아, 최대값이 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좀 어렵긴 하나. 넌 수학상 옵저브 듣지 않았니? 안 들었나? 수학상이요? 다 들었죠. 그러니까 수학상 옵저브 직방 쪽 내용이잖아요. 원방이랑 얘를 접선으로 굳이 돌리지 않고 기하적으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그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기하적으로 푸는 겁니다. 됐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K값은 결국 K값은 루트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 이하가 되는 건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들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4부터 10까지 개수가 되겠죠.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니? 네. 어디서 어려워요? 자, 옵저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사고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뇌지컬을 자꾸 키워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리집합 포함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해봐요. 얘의 진리집합이 Q, 얘의 진리집합이 P, 얘의 진리집합이 Q라고 생각하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고 바로 유제 1번을 지금 풀 겁니다. 자, 유제 1번 보아하니까 10 이하의 짝수 블라블라 되어 있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P이고 not Q이면은 R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R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얘 의미가 뭐예요? P이고 not Q라는 것은 얘 진리집합은 P, 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될 텐데 걔가 교집합이 됐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걔이면은 R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거니까 포함관계로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 말은 자 P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P를 생각해보면 P는 2, 3, 5,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 Q를 생각을 해보니까 Q는 홀수라고 했나? Q가 짝수구나. Q가 착수라고 했으니까 2, 4, 6, 8, 10이 되는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쓰면은 P 차집합 Q가 되겠죠. 오케이? P 차집합 Q를 집합 표시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진리집합 찾아보면은 P만 가지고 있는 거 3, 5, 7이 되겠다. 얘는 3, 5, 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은 R이 357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것도 우리 집합에서 다 했죠? 2의 10제곱에서 3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빼기 3제곱이 되겠다. 아, 얘는 2의 7제곱 128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 쭉 풀어보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P는 X가 K 이상, Q는 3x-2가 10초가 R은 뭐 블라블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말을 한 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고, 자,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R한테 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P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P는 R한테서 Q죠. 잘못 썼어요.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고 P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P는 R한테서 맞고 있다. R한테서 맞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는 안 돼야 돼. 왜냐면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는 안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럼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얘는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만족하는 범위를 그려보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진리집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그대로 만들면 되고, 얘는 x의 값이 4 초과에 따라 돌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하고 인수분 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24가 0 이상이다. 얘는 인수분 해보니까 x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값이 0 이상이다가 되니까 마이보다 작든가 12보다 크든가가 되겠죠. 자, 이거 확인해보니까 Q가 가장 크고 R이 가장 작으니까 Q를 여기 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R을 여기다 라인에다가 써볼 겁니다. 자, Q는 X가 4 초과라고 했고 얘가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4가 한 여기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R은 마이보다 작든가 12보다 크든가 할 테니까 얘는 한 이쯤 그려가지고 마이가 한 이쯤 두고 있고, 그 다음에 12가 대충 여기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기본 베이스 문제에서 양수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는 P라는 게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K라는 게 여기 있으면은 안 될 것이고, 여기쯤 있으면서 여기쯤부터 여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괜찮겠죠? 됐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조금 이따 조심할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K라는 것이 4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됐죠? K가 4보다 커야 되는데 블라블라블라에다가 12까지 작거나 같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K가 12가 되는 순간에는 얘랑 같아지게 됐죠. 아까 언급했던 거 있었잖아요. 충분 조건이지만 뭐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나? 아무튼 얘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K가 12가 되는 순간 같아집니다. 얘를 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게 5부터 11까지니까 개수가 7개가 되겠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PQR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자, P 조건이 X가 A의 원소 2면은 C의 원소 2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이거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은 A가 모두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Q 한번 봅시다. X가 B의 원소이면은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B의 원소인 게 다 A에 안 들어온다는 거니까, 오케이? 서로 교집합이 되는 게 다 없다는 거죠. 그 말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돌려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X가 C의 원소가 아니면은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우를 만들 겁니다. 대우하면은 X가 C의 원소, 그 다음에 X가 B의 원소. 근데 부정했고 가정을 글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방향성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가 B의 원소이면은 X가 C의 원소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말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B에 가지고 있는 게 C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집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다 한번 그려볼게요. C 안에 A도 있고 C 안에 B도 있어야 되는데 A랑 B는
교집합이 없어야 돼. 아, C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A가 한 이 정도, B가 이 정도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집합이 한 이 정도에 있는데 문제가 물어본 게 C 차집합,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바깥쪽 영역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셀 수 있죠. 그치? 이거 세어보니까 몇이냐? 6개가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나요? 다 이해됐어요? 7번 보겠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PQ가 뭐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뭐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다 대유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P면 Q이다, Q면 P다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not P면 not Q이다로 바꿔서 증명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합니다. 알겠죠? not P를 써보니까 얘는 not P가 x의 제곱 플러스 x가 0이면은 그러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ax도 0이다가 동치가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말은 자 얘는 가만히 냅두고 얘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x의 세제곱 묶었을 때 x 플러스 1 플러스 ax 묶었을 때 x 플러스 1 는 0 만들어지는 거고 얘를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ax x도 한 번 더 묶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얘랑 얘가 필충 조건이 돼야 된다, 동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보아하니까 이 값이랑 얘 값이랑 같잖아요. 오케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실근이 생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아니 더 이상 다른 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니까 여기에 진리집합도 마이너스 1과 0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a가 실근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a의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실근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잘 고민을 해보니까 얘가 0이어도 어차피 0근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괜찮죠? 따라서 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해서 0 이상인 10 이하의 숫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0까지 모두 11개가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파이팅 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PQR 사이의 관계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이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참이 되기 위한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무슨 의미예요? P면 not Q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외워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보자마자 P가 Q의 여집합이다. 아, 이 말은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서로서다라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저거 보자마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차근차근 봐볼 건데 P 교집합 R이 여기다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R 차집합 Q를 했는데 합집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집합이 나온다는 것은 얘도 파이라는 말이 되겠죠. 합집합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R 차집합 Q를 했는데 공집합이다. R이 더 작다라는 거죠. R이 Q 안에 먹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P 교집합 R이 파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P랑 R이랑 겹쳐지는 게 없다. P랑 R이랑 겹쳐지는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이걸 보고 P, Q가 서로 공집합이냐 서로서냐? 라는 말은 못하죠. 따라서 기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아래도 비슷한 표현으로 합집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집합이다. 아, 얘도 공집합이다. 그 다음 얘도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차집합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Q랑 Q 차집합 R을 했는데 얘가 공집합이 됐다. Q가 더 작다. Q가 R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 교집합 R을 냈는데 공집합이다. P랑 R이랑 접점이 없다. P가 한 이쯤이 있어야 R이랑 접점이 없겠죠.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러면은 Q랑 P랑 서로서다 라는 말이 만들 수 있는 게 됐죠. 제거기에 참이 됐다.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이번에는 얘를 변형을 조금 해줘야 돼요. 이거 P 차집합 R의 값이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얘는 바로 해석하기 힘들어서 드모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드모로간 씌우면은 여집합 씌워보면은 Q 교집합 R의 여집합 E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됐죠? 얘부터 그려보면은 Q만 가지고 있는 게 없다. Q가 좀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P가 R에 비해서 좀 작다. P가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돌려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 연산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P가 R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걸 봤을 때 QP가 서로서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얘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족하는 게 니은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 우리가 수학상에 이미 했던 내용인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좀 두 가지 개념들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얘가 0, 얘가 1이라고 하고, 자, 어떠한 실수 알파랑 베타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 역수를 계산하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1보다 큰 알파, 그 다음에 베타가 있으면은 역수를 하면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에 대해서 알파분의 1이 더 커진다. 오케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도 얘는 1보다 작아지게 되고 양수니까 0보다 커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수를 하게 되면 여기 정도의 알파분의 1, 여기 정도의 베타분의 1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오케이? 이거를 토대로 또 한번 만약에 그 두 숫자가 1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대충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대충 알파, 여기가 대충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여전히 0이고, 여기서 그럼 역수를 구해보면은 얘의 역수는 1보다 큰 녀석이 역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1보다 작아지게 되고, 여기가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녀석이 역수를 했으니까 얘는 1보다 커지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알파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개수 역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내용인데,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죠? 개수가 바뀌어야 돼요. 개수 역전.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치. 선생님 저는 이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옵저브 실력이 되면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해서 이거를 베이스로 하고 9번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건이 P조건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는 x의 제곱분의 a 마이너스 x분의 b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r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자에 써져 있는 이것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는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봐봐요. 양의 실수 ABC라고 했죠. 오케이? 양의 실수 ABC예요. 그러면 두 군의 합 계산해보면은 양수 되겠지. 두 군의 곱 생각해보면 A분의 C니까 양수 되겠죠. 합도 양수, 곱도 양수니까 두 군 모두 양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이거 그냥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 같은 거 써봐도 양수근이 나옵니다. 걔를 베이스로 했었을 때 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될 것이고, 알파가 더 작다고 해봐요. 오케이? 자, 이거 x의 제곱씩 다 곱했다고 해봐요. 어차피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을 곱해도,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제곱 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x의 제곱을 곱해서 a 마이너스 bx
플러스 c제곱이 0, cx의 제곱이 0 이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쁘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계수 역전이 되죠. 그치? 다시 한번 얘는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 이하다가 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얘가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오케이? 알고 있었어야 됐던 내용이에요. 수상 내용인데 수하에 어떻게 응용해내요? 문제를 많이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력이 뛰어나서 옛날에 풀었던 거를 꺼내오면서 지금 공부하는 거랑 엮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이거를 보자마자 얘는 계속 역전이 된 녀석이구나. 그럼 얘가 알파보다 크고, 잘못 썼네요. 이렇게가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베타분의 1보다 큰 x, 그 다음에 알파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 사이에 1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것의 해는 누가 봐도 1밖에 없죠? 오케이? 이거를 알아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곱해도 돼요. 왜냐면은, 자, x가 실수죠, 일단. 뭐, 실수 범위 안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양의 실수에 대한. 그리고 음수라 하더라도, 양의 실수가 아니라 음수라 하더라도 어차피 x의 제곱은 양수잖아요. 아니면은 이거 다른 식으로 풀면은 x의 제곱으로 분의 1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x 플러스 cx의 제곱분의 1 따단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묶은 거니까 이거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니면은 x제곱 곱해도 되죠. 어차피 여기 0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0이 더 하더라도 x제곱 곱하는 건 괜찮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부등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 걱정 없이 어차피 x의 범위가 x의 값들이 다 양수라는 거 기억에서 p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p의 범위는 이렇게, q의 범위는 이렇게, r의 값은 범위가 아니라 사실상 1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베이스로 문제를 풀 겁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r이 p의 부분집합이면은 r은 q에도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케이? r 1집합이죠. 사실 1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면은 q의 부분집합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1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거 왼쪽 그림에서 1번 케이스에 2번 케이스예요. 얘가 1번 케이스, 얘가 2번 케이스라고 생각할게요. 1이 p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되겠죠.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바로 1번 케이스가 되면서 그러면 얘는 계수 역전이 돼도 그 사이 범위 안에 1이 들어간다라고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의도하고 출제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됐다, 안 되는 거 설명해 줄 테니까 둘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물어보시고. 이해됐니? 현빈이 이해됐니? 원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니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니은 봅시다.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랑 얘의 범위가 공집합이야.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서로서죠. 서로서가 되는 거 1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 잠깐만요. 이거 약간 이게 2번 케이스죠. 이거 잘못 그렸죠? 이게 1번 케이스죠. 그쵸. 이게 1번 케이스가 되겠죠. 1번 케이스, 서로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게 1번 케이스가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R이 P의 부분집합이거나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했는데 1번 케이스면은 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틀렸죠. 니은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둘이 뭔가 썸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케이스는 당연히 안 되고 얘가 2번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두고 2번 케이스면은 1이 P 교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사이에 얘랑 부분집합 하더라도 둘 다 1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성립이 되죠. 따라서 디귿은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데, 이거 집합에 대한, 명제에 대한 내용 하나를 풀려고 했는데 수학상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나 같은 쌤들이 좋아해요.
수학하 명제에 대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수학상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계수 역적은 2차 방정식 내용이었고 근각계수 관계. 오케이? 그러면서도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머리 연산할 수 있냐? 사고력이 있냐 없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교육과 쌤 좆될 뻔했네. 너요? 쌤이 네? 쌤이 수학교육과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쪽으로. 저 수학교육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 쪽으로 갔으면 좆될 뻔했다고. 원래 강사가 꾸몄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근데 교생 때나 저 만든 문제를 옛날에 만들어둔 거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참 성격이 더럽다라는 게 느껴져요. 강사님이 다행인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 푸는데 1학년 2학기 다각형을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20각형의 꼭지점의 개수가 A이고 그 다음에 뭐 12각형의 모서리 개수가 B라고 했었을 때 해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 만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으시다. 그래서 화면 또 올게요. 네. 뭐야 이 새끼. 그 다음에 막 1차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니지, 닮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지수가 꼬이니치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1학년 2학기 때 꼬이니치. 그게 뭐예요? 뭐 얘랑 얘는 평생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죠. 이 두 관계를 꼬이니치라고 하는데 얘를 베이스로 해서 닮은 문제를 만들어요. 이게 복합적이니까 더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고 재밌지 않니? 10번은 빨리 풀립니다. 잡아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읽으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기억 볼 건데, 자, 문제가 물어본 것은 P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P, Q에 대해서 P가 충분 조건이야. 총을 쏴. 뿅! 쐈어요.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야. 나 얘는 피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x의 범위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은 x의 값이 1보다 작다라고 말을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이면 얘다? 얘 되죠? 오케이? 근데 1보다 작으면 다 여기 안에 범위에 들어가냐? 그건 안 되죠. 얘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모양과 딱 들어맞게 되죠. 기억은 맞겠습니다. 됐죠? 니은 보겠습니다. x 절대값 y의 값이, x 절대값 y의 절대값이 x 절대값이 무조건 크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러면은 x의 제곱, y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x 부분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필진 조건이에요. 얘면 얘다, 그리고 얘면 얘다, 둘 다 맞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것은 필요 조건, 다시 충분 조건만 되는 걸 말한 거잖아요. 얘는 아닙니다. 됐죠? 참이 명제가 됐지만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고, 디귿, 자,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죠? 절대값이 쓰여 있는 것은 수학상에서 절대값 부등식, 그러니까 뭐 도형의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엮여서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취향에 맞는 거 골라온 거예요. 취향이 더러우신데.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더러운 거 좋아해요. 수학 말하는 거예요. 자,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얘면 얘냐 라는 거 확인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이거 절대값 떼고 생각하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1과 2에서 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x에 붙은 거고 사실 얘도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오케이? x의 절대값이 붙었으면 x 양의 부분은 그냥 그려지는데, 오케이? x 음의 부분은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로 판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 만족하는 x의 값이 2였고 여기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오케이? 걔가 0 이하가 되는 범위를 구하여라. x의 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성립하죠. P이면 Q이다 맞고 Q이면 P냐? 아니게 되는 거니까 얘는 채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 결국 우회 판단이라는 것은 원래 방법으로 하기 힘들 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발레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고 이게 참고 지시를 판단할 거란 말이야. 발레가 뭐였죠? 반대되는 예시. 맞습니다. 반대되는 예시인데 얘를 집합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얘가 P이면 Q이다가 합시다. P이면은
Q에다가 되는 어떠한 명제가 있었는데 얘가 안 되는 예시를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반대되는 예시 발레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영역이 아니라 P2인데 Q가 안 되는 그 영역을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집합의 표시로 생각하면은 P 차집합 Q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P면 Q다가 성립하는 녀석인데 얘는 P면 Q다가 안 되는 녀석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본다거나 뭐 증명한다거나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언제 한다? 뭐요? 운동. 잠깐만요. 네. 언제 근데 이런 걸 사용을 하냐? 그냥 하기 어려울 때. 그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풀기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항상 수학은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막힌 부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가 된 게 P랑 Q가 모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P면 R이다가 충분 조건, Q이면 R이다가 충분 조건이 됐는데 필요 조건은 안 되고, 근데 P, Q, R을 찾아보니까 좀 더럽죠? 우리는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not P, not Q, not R에 대해서 포함 관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해보면요. 아무튼 얘 반대, 그러니까 원래 명제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얘 대우를 생각하면은 이쪽 방향은 되고 이쪽 방향도 되는데 그 반대가 안 된다 라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됐죠? 그럼 대우 명제를 다 이제 not P 조건, not Q 조건, not R 조건을 다 써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P 조건, not P 조건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그 다음에 not R 조건이 이거 이항하고 계산하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다가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not P 조건은 not Q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값이 0이 된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성립을 했으면 좋겠다. 반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해야 x 값이 뭔지 나오겠죠. 여기는 a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얘는 인수분해 해야 좀 말이 나오겠죠. 인수분해 해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해는 마이너스 2랑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포함 관계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마이너스 2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왜냐면 원소가 하나니까.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합 관계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 1을 가지고 있고 얘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보고, 그 아래다가는 마이너스 2랑 1은 정해져 있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얘가 틀렸고 얘가 맞아요. 일부러 틀린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 집합 그 방향성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1이면은 얘가 된다. 성립됐죠? 1이면은 얘가 된다. 성립을 해야 되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겠지? 그치? 1을 집어넣어 보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1이다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됐죠? 그럼 1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똑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 조건은 안 됐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안 돼야 되는데 1을 집어넣어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1밖에 안 되죠. 오케이? 사실상 둘이 같아지게 되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 케이스가 아니다. 아래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케이스를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얘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집어넣어 보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그 케이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부분집합 딱 되는 거 맞고 얘가 같지 않은 거 확인했죠? 됐죠? 이 케이스가 맞는 케이스다. 이거 만족하는 A값, B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A값은 아까 마이너스 8이라고 고정이 됐고 B값을 구해볼 건데 마이너스 2가
이 녀석이 해야 되는 거잖아, 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b의 값이 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a 플러스 b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모든과 이미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쓱 보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이미의 무리수라고 했는데 이미에는 어떤 이랑 같아요? 모든 이랑 같아요? 모든 이랑 같겠죠. 모든 무리수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이 루트 2가 되게 하는 b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무리수 a라고 했단 말이에요. a가 루트 2라고 생각해봐요. b가 무리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딱 봐도 불가능하잖아요. 발레 찾으면 됩니다. 증명해도 되는데 발레가 빠르면 발레를 해도 돼요. 다만 하나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되는 걸 보일 수는 없다는 거 계속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이미의 무리수,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 a, b의 곱이 1이 되게 하는 b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b라는 것은 a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a가 이미 제시가 된 게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 무리수분의 1이 무리수냐? 라고 물어본 건데 얘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죠. 무리수분의 1이 갑자기 유리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이미의 유리수 A에 대하여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무리수 B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A가 0이라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왜냐면 이거 유리수니까, 유리수 A라고 했었으니까. 오케이? A가 0이야. 그러면은 B의 제곱은 1이 됐는데 이거 만족하는 유리수가 있어 없어? 아니, 무리수가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디귿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됐죠? 따라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코식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대소 비교인데 이것도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자,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A랑 B에 대해서 A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절대분원식에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A랑 B, 라지 A랑 라지 B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소 비교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만 알려주고 마지막 한 가지는 수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언급만 하겠습니다. 수원 가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번에도 개념 과정에서도 언급했을 겁니다. 자, 얘랑 같은 내용이 뭐야? A 빼기 B를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라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B로 나눴을 때, 또는 A로 나눠도 됩니다. 하지만 B로 나눴을 때 B분의 A의 값이 0보다 크다. 아니 보시. 1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B가 음수였으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만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n제곱 했을 때 양수니까 A의 n제곱이랑 B의 n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A n제곱이 여전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4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원가정에서 그래프랑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다 라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전혀 안 쓰이니까.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건데 결국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해보고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유제 1번, 기억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양하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얘를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오케이? 얘를 얘 따로 완전제곱식 만들 겁니다. 오케이?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4분의 1 필요하고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4분의 1 필요하고 여기 4분의 1이 2개가 더해진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2 초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데다가 얘가 가장 작아진다 하더라도 얘는 4분의 2가 되고, 그러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걔가 4분의 2보다 크냐? 안 되잖아요. 그치?
모든 A, B를 집어넣어서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확인했으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도 확인해 볼 건데 A, B 비교했을 때 A가 컸을 때 얘가 성립하냐를 물어봤어요. 다 왼쪽 이항을 해볼 거예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나누든가 이항하든가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아까 말했죠. 다 왼쪽 이항을 해보니까 A의 제곱 묶어가지고 A 빼기 B 플러스 B의 제곱 묶어가지고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됐습니까? A 빼기 B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잘했나? 잘했네. 그러면은 A 빼기 B로 묶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 초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됐죠?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얘가 확실해지는 거니까 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큰 게 확인이 됐죠? 네. 여기가 제시가 된 거니까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랑 B랑 같으면 어떡하지?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A가 무조건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등호가 될 필요 없겠죠? 0,0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는 등호가 없어도 됩니다. 등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자마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은 A 플러스 B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가 성립이 되려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둘이 다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오케이? 따라서 A랑 B랑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 더해도 양수, 둘이 곱해도 양수가 된다는 것은 둘 다 양수라는 거지. 오케이?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건데 그게 아래 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것도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증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증명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헷갈린다, 다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미리미리 해주긴 할 텐데 결국 익숙해지려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제시된 게 자 2분의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항상 2분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상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네. 실제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세제곱하고 세제곱 할 건데 분모가 8이 나오는 거잖아요. 8, 2 있으니까 모두 다 8로 곱해볼게요. 오케이? 정리한 거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그러면 얘는 4A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만들어질 것이고 B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8분의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8로 곱해진 거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죠? 왼쪽 2항을 해보니까 얘는 2항이 돼서 3A 세제곱, 2항이 돼서 마3, 2항이 돼서 마3, 2항이 돼서 3B의 세제곱이 되겠죠? 다 3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3으로 나눠도 되겠지? 나눈 것까지 해서 2항 및 전개를 해보면은 그리고 나눗셈도 하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다. 이것만 보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저기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다 어디서 본 모양일 거예요, 사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플러스죠? 오케이? 안 보고 냅하지 마요. A 제곱 A 마이너스 B.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면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묶을 수 있는데 묶고 나서도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한 번 더 인수분해 하면은 애플 B, 에마 B 만들어지죠. 에마 B가 두 개 있다. 아, 얘는 결국 A 플러스 B는 하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양수든 음수든 관심 없지만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항상 맞는 거니까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절대부등식 풀 때는 항상 등성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죠. 언제 등호가 되냐? 둘 다 양수지만 A랑 B랑 같았을 때는 등호 성립이 된다. 그래서 등성 조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나요? 없죠? 이것만 봤을 때는 항상 되는지 몰랐지만 결국 증명을 하면은 됐죠? 여러분들 좀
많이 잘 외울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 외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하니까 아마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산술기하 할 겁니다. 자, 산술기하 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얘가 덧셈의 평균, 산수의 평균, 산수 평균,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곱셈의 평균, 도형의 평균, 그래서 기하 평균이 되는 건데, 얘랑 크게 비교를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언제 등고가 되냐? 둘이 얘랑 같았을 때, 등성 조건은 A랑 B랑 같았을 때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A 플러스 B가 는 K라고 해가지고 얘가 고정값이 되었을 때, 고정값이 되면은 얘는 A, B의 최대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맞죠? 어차피 여기까지 알게 된다는 거니까 얘의 최대값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A, B가 K로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 B는 양수일대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러다 보면은 이 덩어리가 같기만 하면 웬만큼 돼요. 그 말은 얘랑 같았을 때, 그 말은 얘랑 같았을 때. 그러니까 대충 중앙값을 생각하면은 얼추 찍어도 맞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80%는 맞아요. 근데 나머지 20%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업저보도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빨리 찍는 방법들도 알려주면서도 스킬적인 부분도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A 플러스 B가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곱이 계속 변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5, 5가 됐을 때 최대값이 됩니다 라는 걸 보여줄 건데, 얘가 1, 9일 수도 있고 2, 8일 수도 있고 3, 7일 수도 있고 4, 6일 수도 있고 5, 5일 수도 있는데, 각각을 곱해보면은 9, 16, 21, 24, 2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둘이 같았을 때 최대값이 되겠다. FB가 고정값이면은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36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대충 32, 그 다음에 뭐 4, 9, 66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나머지 생각하지 않고. 그럼 둘이 더 했을 때 얘는 15, 얘는 13, 얘는 12가 되는 거니까 둘이 같았을 때 얘가 최소가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술기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볼 때도 둘 중 하나가 고정값이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이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정값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거를 아무렇게나 산술기하를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냐면은 대충 이런 예시예요. 1 플러스 x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맞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무식하게 얘를 산술기하를 해버린다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따단딴 2루트 x의 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 2x가 되는 건데, 산술기하 했네. 그 다음에 얘랑 같았을 때니까 x의 값이 1일 때가 되겠네. 따라서 2가 최소값이 되겠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봐도 얘의 최소값 몇이에요? 1이죠. 1인데 2로 나왔잖아. 이 말은 얘가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산술기하를 쓴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산기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고정값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2차의 방향으로서 써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심오하게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지는데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따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유제 1번을 풀어볼 건데, 얘를 2차의 방법으로도 풀어보는데 산술기하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게 풀리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거 둘레가 30이고 이 간격이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한 개 넓이의 최대값. 가로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뭔지 모르는데 다 더했을 때 30이 되고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 네모 플러스 3x, 4x군요. 플러스 6을 했을 때 3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네모가 지금 뭔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네모를 다른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8로 나누고 이항시키고 해보니까 결국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산기 아니고 2차 방정식의 최대최소,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방법으로 푸는 거고, 여기서는 산기로 조금 이쁘게 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가 사실상 세로의 길이였고 가로의 길이가 x였으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죠.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 만들어 보고 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 없던 플러스 9를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9를 할 텐데 얘랑 같이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9가 되어서 x의 값이 3이었을 때 최대값이 2분의 9가 되겠다. 하나 넓이의 최대값이 2분의 9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이 맞긴 하고, 언제 그게 성립을 하냐? 항상 등성 조건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x의 값이 2분의 3이었을 때, 그냥 뭔 소리야, 3이었을 때. 됐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건데 산기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산기로 하면 살짝 더 빨리 풀립니다. 이거 이항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이 네모 플러스 x의 값이 4로 나눈 거니까 6이다. 고정이 됐죠? 오케이? 두 변수의 합으로 고정이 됐다. 이걸 보자마자 얘는 그러면은 잘 응용을 하면은 곱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산술계를 한다. 얘는 2 루트 2 네모 x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최소가 아니라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건 네모 x잖아요. 그쵸? 2로 나누고 제곱하고 따고 2로 나누고 하면 되겠죠? 해서 2로 나누니까 3 따단딴 루트 2 네모 x가 될 것이고,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네모 x만 생각한다. 얘는 2분의 9 이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 그게 성립을 하냐? 자, 이 덩어리랑 얘랑 얘가 같았을 때 등호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둘이 같았는데 둘이 더해서 6이야. 얘가 3, 얘가 3. 따라서 x의 값이 3이었을 때고 네모의 값이 2분의 3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빠르기는 얘가 훨씬 더 빠르죠? 오케이? 둘 다 알아두되 산기로 하면 좋은데, 산기에 막혔으면은 이 방법을 하면 좋은데 산기가 더 편하다. 이거 언제 하면 되냐? 덧셈이 고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곱셈이 고정값이 됐을 때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둘 다 알아두시고, 자, 13번 보겠습니다. 얘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S1, S2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가 뭘 물어봤죠? 합은 고정이 됐으니까 아마 곱을 물어봤을 겁니다.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찍는 거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충 여러분들이 산술계가 잘 안 돼. 그러면 딱 중앙값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맞아요. 근데 그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y절편이 6이고 x절편이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3이 누가 봐도 중점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아래 넓이가 고마워요. 아래 넓이가 6이 되고 위 넓이가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위 넓이 6이 돼서 6, 6에 36. 36이지 않을까라고 대충 찍고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그럼 정답률이 진짜로 한 80% 됩니다. 산기 영역에서는. 진짜 답이 36이에요. 예. 뭐야? 한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좀 더 섬세하게 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쵸? 근데 왜 중점을 찾은 거예요? 왜냐면은 산술기하는 웬만하면은 동그라미 세모가 같았을 때 등호 성립을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만 물어봐요. 범위를 다 물어보진 않고. 그러면 근데 그게 언제야? 같았을 때는 웬만하면 중점이면 됩니다. 오케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아니,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막히게 될 거 아니에요? 원리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포인트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아니라 이참수 라인으로 생각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2,3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t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y의 값이 6 마이너스 2분의 3t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는 6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는 3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넓이는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따라서 12-3t가 된단 말이에요. 이 녀석들의 곱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잖아. 곱해보니까 3t 12-3t는 3과 마3으로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정도로 만들어진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중간 암산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 최소 최대를 구하려면 표준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라는데 얘랑 같이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3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6이 돼서 따라서 최대값이 36이고 언제 t의 값이 2였을 때 따라서 2,3이었을 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게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나서 검증도 해보는 거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문제 풀 때 이 정도 문제가 있고 시험 문제면은 36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요. 그 다음 문제 풀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다시 푸는 건데 여유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근데 그래도 정답률이 8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찍는 것만 알려줄 수 없잖아요. 자, 이게 2차 함수 방향으로 푼 문제를 푸는 거고 산수를 기하를 하면은 자, S1과 S2가 넓이잖아요. 그쵸? S1이랑 S2가 넓이인데 둘이 더하면은 얘가 어떻게 이렇게 잘려져 있든 이렇게 잘려져 있든 어차피 넓이의 합은 12로 고정값이죠. 얘는 12로 고정값. 그치? 합이 고정이 됐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대로 바로 산술기하 하면 됩니다. 산술기하를 하면은 2 루트 S1 곱하기 S2 얘가 그리고 12가 되는 거니까 2 나눠서 2 나눠서 루트 S1 S2가 6 이하이다. 그러면 제곱하면은 S1과 S2의 곱이 36 이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가장 깔끔한 내용이고 그러면은 고정값이 뭔지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습니까? 없죠? 자, 14번 네. 자, 그 다음에 실수 XY에 대해서 제시가 된 거. 자, 얘를 풀 건데 산술기하 할 거면은 당연히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는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약분이 되는 게 안 됐잖아요. 약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약분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X제곱을 대충 여기다가 하나 떼고 그 다음에 2y제곱이 있고 이거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없던 거 만들어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따단딴 2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25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고정값이잖아요. 오케이? 루트 25니까 5 곱하기 2니까 10 이렇게 만들어지고 맞죠? 플러스 얘는 함수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x가 2였을 때 등성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최소값이 5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 산술계를 쓰기 위해서 분모랑 같이 분모랑 곱해서 사라질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은 뭐 계산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 최대를 m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예 값을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역수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역수로 만들면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분의 x의 4제곱 블라블라블라가 뒤집어진 거니까 얘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 최소값 n분의 1을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수학상에서 직접 나누는 거 해봤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진짜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어 보니까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9가 만들어져서 아닌데? 나머지 9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대로 산술기 하면 아직은 안 되죠? 이거 여기 곱해서 약분이 될 수 있게끔 플러스 1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따단딴 2루트 하고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라고 생각하면서 둘이 곱하면은 2루트 9가 될 것이고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죠? 계산 결과 얘는 3 곱하기 2는 9, 6 더하기 3이니까 얘는 9가 되는데 이거 바로 쓰면 안 됩니다. m이 9분의 1. 그거 맞는데 얘가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등성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됐죠? 해서 얘가 등성 조건이 되려면 둘이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얘가 3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1이거나 마이거나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고 둘 다 될 필요 없죠. 어차피 마이너스 2만 돼도 충분하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존재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다. 최소값이 9가 되는데 그게 n분의 1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m의 값은 9분의 1이 될 것이고 거기 45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4점짜리 만들어 줄겠습니다.